안녕하세요. 오늘은 부등식에 대해서 문제를 풀어볼 겁니다. 자, 마지막 파트입니다. 시가의 마지막 파트인 만큼 여러분 조금 오늘 생각을 많이 해야 돼요. 생각을 많이 해야 됩니다. 오늘. 자, 한번 일단은 부등식, 1차 부등식부터 한번 봅니다. 1차 부등식이라고 여러분 무시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1차 부등식에는 절대값이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 그 부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절대값 그래프에 대해서도 문제를 한번 같이 풀어보자. 일단 제일 먼저 부등식이란 여러분 뭔지 알 거예요. 어떤 거예요? 크다, 작다, 뭐 크거나 같다, 작거나 같다 그게 들어있는 식을 부등식이라 그러는데 그 중에서 1차 부등식이라 하면 뭡니까? x에 대한 1차에 대한 내용이 있어야 한다 이 말이에요. x에 대한 1차식의 내용 그게 1차 부등식입니다. 자, 그럼 1차 부등식에 대해서 여러분 문제를 설명을 하는데 앞 시간에 배웠을 때 1차 방정식 배울 때 해가 없다 또는 해가 한 개다 또는 해가 무수히 많다 이런 내용이 있었죠. 여기도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그거 기억합니다. 일단 첫 번째 부등식에 대해서 우리가 기본 성질만 한번 볼게요. 자, 부등식이라는 건 뭐다? A가 양수든 음수든 간에 자, 1차 부등식은 예를 들어서 A가 B보다 크다고 했을 때 양변에 A를 C를 더하든 말든 더하든 빼든 절대 부등호의 방향은 바뀌지 않는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한 번 더 A가 B보다 클 때 만약에 마이너스를 이렇게 갖다 붙인다. 자, 그럼 어떻게 되더라? 마이너스 갖다 붙이면 부등호가 반대로 바뀌더라. 또 한 가지 더 부등호가 바뀌는 경우 또 뭐 있습니까? 얘가 뭐가 될 때? 역수가 될 때, 역수가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역수가 되면, 자, 역수가 되면 또 어떻게 됩니까? 부등호가 바뀐다. 이렇게 바뀐다. 이거. 두 개는 바뀌는 거다. 그럼 쌤, 마이너스랑 역수랑 같이 있으면 어떡하죠? 자, 마이너스랑 역수랑 같이 있으면 다시 원상복귀 된다. 자, 그런데 요 과정에서 한 가지만 보고 넘어갈게요. 만약에 A는 양수인데 B는 음수면 역수가 돼도 바뀔까요? 안 바뀔까요? 절대 안 바뀌겠죠? 자, 그 부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어떻게? A가 양수고 B가 음수예요. 그럼 얘는 역수를 우리가 바꿔도 어떻다? 절대 부등호가 바뀌지 않는다. 왜? 양수, 음수가 더 커질 수가 없는 노릇이냐. 그죠? 그 말입니다. 이 부분 기억하세요.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 기억을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아까 내가 얘기했던 부등식의 해. 부등식도 해가 있나요? 자, 방정식도 우리가 해가 있지만 부등식에도 해가 있는데 자, 부등식의 해는 곧 뭘 얘기하냐? 범위를 얘기하는 겁니다. 범위. 됐죠? 부등식에는 뭘 얘기한다? 범위를 얘기한다.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이런 거. 뭐보다 크다, 뭐가 작다. 이게 부등식의 해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요 부등식의 해를 그려볼 건데 쌤, AX가 B보다 크면은 그냥 하면 되잖아요. 그냥 X가 A보다 B보다 크다 이러면 되잖아요. 그죠? 이러면 다 틀리는 겁니다. 왜?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게 한 두세 가지가 더 있어요. 왜? 일단은 뭐 제일 먼저 이런 문제를 풀 때는 첫 번째 A의 부호를 확인해야 돼요. 왜 A의 부호를 확인하냐? X 앞에 A가 붙었다. 그죠? X 앞에 A가 붙었다. A의 부호에 따라서 뭐가 변하기 때문에 얘가 이 꼴일 때는 상관이 없어요. 플러스든 마이너스는 상관이 없는데 자, 부등식일 때는 A의 부호가 양수면은 그대로지만 혹여나 A의 부호가 음수면은 바뀌죠. 요것 때문에 내가 지금 주의를 하라는 겁니다. 그죠? 첫 번째 이 부분 그래서 기억을 해야 돼요. 그럼 제일 무난하게 풀었던 이 문제는 뭘로 가정한 거예요? 얘는 A가 양수라고 가정을 하면 이렇게 풀리죠. 됐습니까? 그럼 A가 음수라고 만약에 가정을 한다면 A가
X가 음수인 경우라고 생각을 한다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네요. 어떻게? X가 A분의 B보다 어떻게? 큰 게 아니라 작아진다. 왜? 부등호가 바뀌었기 때문에. 항상 여러분 뭘 봤나? X 앞에 개수가 음수인지 양수인지 확인한다. 부등식에서 제일 중요한 내용이다. 왜? 부등호가 바뀌기 때문에. 또 반대로 얘기했을 때 A가 뭔지 모르는데 이 결과값이 이런 식이 나왔다는 얘기는 그럼 결국 또 무슨 말을 얘기하는 거예요? 부등호가 분명히 컸었는데 A 나왔더니 부등호가 작아졌다. 그 말은 반대로 우리가 이걸 몰라도 A가 음수인 것을 알게 되는 상황이 되겠죠. 자, 그 부분 기억을 하시고. 그럼 이 외에 또 있습니까? 네, 또 있습니다. 자, A가 뭐일 수도 있는 거예요, 지금. 0이 될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0이 될 수도 있다. 자, A가 0이 된다고 하죠. 그럼 A가 0이 됐을 때 여러분 두 가지 기억해야 됩니다. 뭘 두 가지를 기억을 하냐면, 여기에 따라서 B도 0일 수도 있고, 아니면 B가 0이 뭐 할 수도 있고, 0일 수도가 아니라면, 자, B가 0보다 크거나 같을 수가 있고, B는 0보다 작을 수가 있어요. 두 가지 경우가 있겠죠, B에 대해서. 그럼 왜 이렇게 나누냐, 이 말이에요. 자, 첫 번째. A가 0이고 B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어떻게 된다? 0x가 크다 B보다 이렇게. 이게 무슨 말이다? B 뭐죠? 자, B가 양수잖아요. 자, 양수보다 0이 클까요? 작을까요? 안 크죠? 양수보다 0이 안 크죠? 그럼 이게 성립하는 겁니까? 안 하는 겁니까? 성립을 안 하겠죠? 성립을 안 한다는 얘기 결국 해가 있다 없다? 해가 없다 이 말. 자, 그 다음에 A가 0이고 B가 0보다 작을 때, 자, 0 곱하기 X는 B보다 큰데 여기서는 이제 B가 뭡니까? 음수니까요. 당연히 0은 항상 음수보다 어떻게? 크겠죠. 그럼 이럴 때는 X에 뭘 넣어도 상관이 없을 거 아닙니까? 자, 그럴 때는 해가 보다 모든 실수가 된다 이 말이에요. 자, 부등식의 해, 1차 부등식에서 여러분 꼭 기억을 해야 되는 내용입니다. 그죠? 요렇게 몇 가지가 나눈다 총? A가 양수인 경우, A가 음수인 경우, A가 0일 때 B가 양수인 경우 또는 0인 경우나 B가 음수인 경우 총 4가지 경우가 나오니까 여러분이 항상 뭐 할 수 있는 부등식을 풀면 요 4가지 경우를 기억을 해라. 누가? A, B가 미지수일 때. 자연수일 때는 그냥 우리가 아는 대로 풀면 됩니다. 그렇죠? 미지수일 때 이렇게 범위를 나눠서 경우를 나눠서 문제를 푼다 이 말입니다. 자, 다음에 절대값 문제를 풀 때 이렇게 푼다. 절대값 나온다 그랬죠? 자, 절대값이란 뭐냐? 항상 뭐가 나오게 해주는, 양수가 나오게 해주는 어떤 기호를 얘기하는 거예요. 절대값이라는 것은. 그러면 x가 어떤 a보다 클 때가 있을 것이고, x가 어떤 a보다 작을 때가 있을 것이고, x가 어떤 a와 b 사이일 때가 있을 것인데, 자, 요런 경우에 답을 어떻게 푸냐 하면, 자, 어떤 수보다 크다라고 했을 때, 뭘 쓰냐면은 2차 식과 비슷하게 작자 큰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 작은 거보다 작고 큰 거보다 작다 이 말. 갑자기 작은 게 뭐고 큰 게 뭡니까? 왜냐하면 이렇게 보는 거예요. 절대값 x가 만약에 a라고 생각했을 때 나올 수 있는 근이 뭐가 나옵니까? x 이퀄 플러스 마이너스 a가 나오잖아요. 그죠? 플러스 마이너스 a가 나오는데, 그런데 작은 거보다 작다는 얘기는 결국 이 문제에서 그는 마이너스 a보다는 작고 그 다음에 a보다는 크다 이 말이에요. 작은 게 마이너스고 큰 게 a니까요. 이게 작자 큰입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요 밑에 있는 이놈은 a보다 작죠? 자, 그럴 땐 답을 어떻게 한다? 답은 이렇게 한다. 사이값, 누구랑 누구 사이값? 근과 근의 사이값. 얘는 뭐예요? 근과 근의
바깥쪽을 얘기하는 거고, 얘는 근과 근의 사이 값을 얘기하는 거고. max는 뭐랑 뭐 사이다? 마이너스 a에서 a 사이다 이거야. 됐습니다. 요 사이에 있는 값을 얘기를 한다. 그러면 꼭 기억을 해요. 작을 때는 사이값, 클 때는 작자 큰 꼭 기억해야 됩니다. 2차 방정식, 부등식도 마찬가지고. 한 가지 더 해봅시다 그러면. 얘네는 그럼 범위가 어떻게 나오냐? x가 뭐랑 뭐 있어요? 두 가지 방법으로 풀어볼게요. 하나씩 풀어볼 수가 있겠죠? 됐습니까? 그러면은 x가 처음에는 어떻게 됩니까? a보다 크니까 어떻게 나와야 돼요? 절대값 a가 절대값 x보다 작다. 그죠? x가 a보다 크다. 이게 경우잖아요. 그럼 어떻게 나와요 범위가? 마이너스 a보다 뭐하고 작고 뭐보다 크다? a보다는 크다. 이렇게 하나가 나올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절대값 x가 b보다 작다. 이럴 때는 어떻게? x가 뭐랑 뭐 사이? 마이너스 b와 마이너스 플러스 b 사이가 될 거라는 거지. 그럼 이 두 식의 공통 부분을 할 건데, 자, 여기서 질문 하나 합시다. 마이너스 a가 큽니까? 마이너스 b가 큽니까? a보다 b가 큽니다. 마이너스 붙이면은 마이너스 a가 더 커지겠죠? 그죠? 고로 수직선이 어떻게 표현되냐면 이렇게 표현됩니다. 자, 네 가지 값을 한번 정해봅시다.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자, 범위가 어떻게 나온다? 마이너스 a보다 작고 a보다 크다. 마이너스 b와 b 사이다. 결국 우리가 원하는 범위는 뭐가 나옵니까? x란 놈은 마이너스 b에서 마이너스 a 사이 하나랑 a에서 b 사이 하나랑 이렇게 두 가지가 나온다는 거죠. 그죠? 그렇게 여러분이 기억을 하시면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쉽게 푸는 방법 하나 가르쳐 줄게요. 이런 경우도 있지만 생각해 볼게요. 잠시 지웁니다. 절대값이죠. 그럼 이게 두 가지 경우겠죠. 어떻게? 플러스 마이너스로 나오니까 이런 경우 있을 거 아닙니까? 얘는 그대로 내비두면 되죠. 그렇죠? 근데 얘는 어떻게 해요? 마이너스 있으니까 양변은 어떻게 해요? 마이너스 붙이면서 자리 바꾸면 되죠? 그럼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되죠? 아까 답이랑 똑같은 게 나오죠. 그죠? 그런 식으로도 생각해 볼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죠? 그런 거 기억을 하시고요. 그러면은 우리가 1차 부등식에 대해서 문제를 한번 풀어 봅시다. 일단은 자, 먼저 3번 문제. 이런 거 여러분 많이 헷갈려 하니까 내가 정해주고 넘어갑니다. 여러분 되게 애매해 하잖아요. 그죠? 3번 문제입니다. 자, 이때 다음을 구하시오. 첫 번째 문제. x 플러스 y. 어떻게 해요? 더하면 돼요. 뭘? 두 개를. 예? 그게 뭔데요? 자, 마이너스 1, x가 2 사이. y는 1에서 5 사이. 두 개를 더하면 어떻게 나오죠? x 플러스 y는 0에서 7 사이. 요렇게 하면 되겠네요. 돼요? 안 돼요? 뭐로 말해보세요. 어때요? 그죠? 이렇게 하면 되죠? 자, 그 다음에 빼기 한번 해볼게요. 두 번째가 빼기죠. 쌤, 빼기는 어떻게 해요? 그냥 빼면 됩니다 라고 하겠지만 헷갈리니까 얘를 마이너스에 대해서 한번 바꿔볼까요? 어떻게? 마이너스에 대해서 바꿔볼까요? 일단 x는 그대로 가요. 근데 이 전부 다 마이너스 붙여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자리가 바뀌겠죠? 이렇게 됩니다. 마이너스 5에서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겠죠. 그리고 나서 두 개를 더해준다. 더해주면 마이너스 6에서 1 사이다 이렇게 나오죠. 요거 됐죠? 자, 여기까지는 여러분 무난할 거예요. 근데 제일 헷갈려하는 부분이 곱하기랑 나누기 부분. 자, 곱하기. 쌤 곱하기는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자, 그렇죠. 나도 아닌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얘네들은 어떻게 푸냐? 자, 좌우에 있는 값들 마이너스 1과 2, 1과 5들 얘네들의 곱을 다 해보세요. 전부 다. 각자 따로. 마이너스 1이랑 1 곱하면 뭐 나와요? 마이너스 1이 나올 거고, 마이너스 1이랑 마이너스 5 곱하면 마이너스 5가 나올 거고, 자, 1이랑 또 뭐 곱해볼까요? 2랑 곱하면 그죠? 2랑 1 곱하면 2 나올 거고, 2랑 곱하면 10 나올 거고. 자, 이렇게 네 가지 숫자가 나오겠죠? 얘들 곱하면. 자, 그러면 이 네 가지 숫자 중에서 제일 작은 놈이, 그 다음에 제일 큰 놈이 이렇게 오면 됩니다. 자, 그리고 나누기. 곱하기와 마찬가지 방법이니까 어려워할 게 없습니다. 자, 똑같이 이런 범위에서 자, 두 개를 곱하는데요. 아까처럼 네 가지를 이렇게 나오게 곱할 겁니다. 그럼 곱하는 게 아니라 나눌 겁니다. 마이너스 1 나누기 1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나누기 5는 마이너스 5분의 1. 맞죠? 2 나누기 1은 2. 그 다음에 2 나누기 5는 5분의 1. 누가 제일 크고 누가 제일 작은지 보입니까? 그죠? 뭐랑 뭐 사이? y분의 x는 제일 작은 놈, 마이너스 1, 제일 큰 놈, 2죠. 미안.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된다. 됐습니까? 그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5번 풀어봅니다. 자, 5번. x에 대한 부등식. ax 플러스 b, bx 플러스 a에 대하여 다음 중 옳은 것은. 자, 이거는 쌤 다음 중 옳은 것이고 뭐고 일단은 간에 이 식을 분석을 해줍니다. 쌤 어떻게 했어요? 1차 부등식입니다. 여러분은 근을 내는 게 몇 가지가 있겠죠? 어떻게? 여러 가지 경우를 나눠서 문제를 풀어야 돼, 말이에요. 일단은 근을 구하기 위해서 항상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뭐다? x로 묶어준다. x로 묶어준다. 넘어간다. a-b의 x가 a-b다. 약분하면 되잖아요. 한 준다. 자, a-b 바로 약분하면 안 됩니다. 왜요? 0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됐습니까? 자, 그러면 만약에 이런 경우가 있겠죠. 첫 번째. a-b가 0이 아니라 양수인 경우. 그럼 우리가 약분을 할 수가 있겠죠? 약분을 한다고 해서 부등호가 바뀌거나 이러지 않겠죠? 왜 양수니까? 그럼 이런 경우에는 x가 어떻게? 1보다 작아집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혹시나 음수인 경우가 나왔다. a-b가 음수다. 약분은 되겠지만 약분하면서 뭐가 돼요? 부등호가 이렇게 바뀌겠죠. 됐습니까? 이렇게 바뀔 것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 a-b가 0이 되면 어떡합니까? 자, 0이 되면 식이 어떻게 돼요? 0x가 0보다 작거나 같다. 자, 헷갈리면 안 돼요. 성립을 하는지 안 하는지를 밝히는 것은 말이 되면 된단 말이에요. 0은 0보다 작거나 같다. 말이 돼요, 안 돼요? 왜 안 돼요? 같잖아요. 작다는 말이 분명히 안 될 수도 있어요. 근데 뭐란 말이 있기 때문에, 같다라는 말이 있기 때문에 이 부등식은 성립한단 말이에요. 그죠? 0은 0과 작거나 같다. 맞아요. 같은 게 있기 때문에. 그러면 3번 같은 경우는 성립하니까 우리가 뭐라는 거예요? x에 뭘 넣든 간에 이 식이 성립을 하겠죠? 뭘 넣든지 간에 항상 0은 0보다 작거나 같겠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x는 흔히 R, 즉 모든 실수다 이 말이에요. 아마 답이 3번에 나올 겁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A = B이면 모든 실수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3번이 답이 됩니다. 일단 이 식에서 나올 수 있는 분석들은 뭐다? 다 이거.
요런 부분들 기억을 꼭 하시라 이 말입니다. 알겠죠? 하면 되고, 그 다음에 넘버 8번. 넘버 8번. x에 대한 부등식. 얘의 해가 없답니다. 혹시 인강 듣다가 핸드폰 보는 사람도 있으면 안 돼요. 집중하세요. 알겠죠? 물론 촬영하는 사람은 하다가 핸드폰 보고 할 수도 있겠지. 자, 얘 같은 경우에 해가 없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공집합이 된다. 해가 없다. 일단 x를 정리를 하죠. 정리하면 어떻게 됩니까? a 제곱 마이너스 4에 x가 작다 a 마이너스 2 이렇게 요렇게 요 놈을 조금 더 정리를 해봤더니 a 플러스 2 a 마이너스 2 x가 a 마이너스 2가 생각을 합니다. 이 식이 해가 없으려면 a에 도대체 뭘 넣을까? 그러면 일단은 뭐예요? a 값의 후보로 누가 있어요? 플러스 2가 될 수도 있고 마이너스 2가 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럼 도대체 둘 중에 뭘 넣으면 해가 없을 것인가? 그럼 첫 번째 a에다가 2를 넣어봤습니다. a에 2를 넣어봤더니 뭐가 됩니까? 0x가 0보다 작다. 성립하잖아요. 같다 때문에 성립하는 거니까 작다에 신경 쓰지 않습니다. 자, 성립합니다. 얘는 돼요. 그럼 얘는 뭐야? 답이 얘는 모두 실수가 된다 이 말이에요. 하지만 but a 값이 마이너스 2가 된다면 대입을 하면 얘는 0이 되지만 얘는 마이너스 4가 되는데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0이 마이너스 4보다 작을 건 아니잖아요. 그죠? 얘는 어떻다? 해가 없다. 고로 답이 되는 건 누구다? a가 뭐일 때? 마이너스 2일 때이다 이 말이에요. 이게 1차 부등식에서 주로 나오는 문제 형태입니다. 알겠죠? 기억합니다. 그리고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되는 문제니까 내 말 똑띠 들으세요. 자, 9번에 잘 분석합니다. 내가 여기서 한 3가지 정도의 태클을 볼 테니까 여러분 기억을 잘 해야 돼요. 어디까지만. 자, 요거를 지금 풀자 이 말이에요. 해가 x가 1보다 작다 그랬어요. 여기서 여러분 주목할 게 뭐냐면 분명히 뭐였는데 0보다 컸는데 부등호가 바뀌었다는 얘기예요. 그 말은 이 말은 x 앞에 개수가 뭐다? 음수란 얘기예요. x 앞에 개수가 근데 누굽니까? a-b란 말이에요. 그죠? a-b의 개수가 음이다 이 말이죠. a-b의 개수가 음수다 이 말이에요. 일단 여기까지 정리를 해야 됩니다. 처음에 뭘 보고? 부등호만 보고 요 정도는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x에 대해서 정리를 해야겠죠. 그럼 이렇게 되겠죠. a-b의 x는 크다 뭐보다? 마이너스 2a-b보다 크다 이 말이에요. 근데 a-를 이제 약분 나눠줄 차례인데 나눌 때 주의해야 될 점은 뭐다? 부등호가 바뀌어야 된다. 왜? a-b가 음수니까. 그래서 x 이꼴 작다 뭐보다 a-b분의 이렇게 해줍니다. 그죠? 자, 그러고 나서 우리가 뭘 할 수 있어요 이제? 요 답이 뭐라는 거 알 수 있습니까? 1이란 말이에요. 1. 우리 a, b 값에 대해서 구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럼 한번 정리해 볼게요. a-b분의 마이너스 2a-b가 1이면 올라가면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b가 a 마이너스 b이므로 결론적으로 뭐가 된다? 3a 이꼴 0. 즉 a 값이 뭐가 돼버립니까? a 값이 0이 나와버리죠. 그럼 여기서 한 가지 더 힌트를 한번 볼게요. a가 0입니다. a가 0입니다. a가 0이면 b는 양수다, 음수다? 양수다. 0이 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능이 없기 때문에. 그죠? b는 양수다. 능이 되면 안 된다. 자, 마이너스 b 외 0에서 b를 뺐는데 음수가 나왔으니까 b가 당연히 양수가 나와야 되겠죠. 요 두 가지 특징을 또 힌트를 얻었단 말이에요. 점차점차 어떻게? 가면 갈수록 힌트를 자꾸 얻고 있죠. 그죠? 마치 모험하는 느낌이죠. 자, 그럼 여기서 이 문제를 이제 풀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이제 얘는 이제 끝판대잖아요. 됐어요? 첫 번째 보스가 그죠? 얘를 통과를 하니까 두 번째 보스는 뭔데요? A 값이 0일 때 B가 0보다 크다는 걸 또 알아야 되는 첫 번째 보스에서 힌트를 또 얻는 두 번째 보스. 두 번째 보스를 깨니까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보스가 기다리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럼 이 놈은 어떤 놈이냐? 만만치 않은 놈이다 이 말이지. 한번 풀어본다. 어떻게? X에 대해서 정리해서 풀 건데 일단은 이 마지막 보스는 1판, 2판 다 갖고 있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 X 앞에 개수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알아야 돼. A가 지금 0인 거 알고 있잖아요. B는 양수인 거 알고 있잖아요. 그럼 이 X 앞에 있는 개수는 양수예요, 음수예요? 음수가 되겠죠. A에서 양수를 뺐으니 0에서 양수를 뺐으니 음수가 되겠죠. 그럼 얘가 뭐다? 개수가 음이므로 나중에 어떻게 해야 돼요? 부등호 바뀌어야 돼요. 자, 그럼 천천히 A에다 0을 집어넣어봤더니 이렇게 됩니다. 마이너스 3bx 플러스 b가 0보다 작다. 자, 여러가지 방법으로 풀어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쌤은 얘를 넘깁니다. b는 작다 3bx. 이제서야 어떻게 됐어요? b가 양수이기 때문에 얘는 아무런 걸림돌이 없죠. 됐습니까? 그럼 결국 x란 놈은 큽니다. 뭐보다? 3분의 1보다 큽니다. 이렇게 하고 엔딩이 나오는 거죠. 됐습니까? 자, 이 문제 여러분이 꼭 기억을 합니다. 알겠죠? 요 지금 여기서부터 요까지 풀이 과정들 여러분이 꼭 기억을 하고 자꾸 꼭 씹으세요. 여기 지금 1차 부등식에 대한 내용이 모두 들어있어요. 이 문제만 풀 줄 알면 웬만한 1차 부등식 문제 다 풀 수 있다. 꼭 기억을 합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은 또 뭐 있어요? 1차 부등식 문제 중에서 절대값 문제 있다 그랬죠? 절대값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가 배운 대로 지금 기억을 하고 있는지 없는지 확인할 거예요. 10번에 2번입니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쌤이 뭐라 했어요? 절대값이 어떤 값보다 작을 때는 뭐라 그랬습니까? 사이값이라고 그랬어요? 작작한 큰이라고 그랬어요? 뭐예요? 자, 사이값이라고 그랬어요. x-1이 마이너스 4와 4 사이므로 양변에 1을 다 더하면 마이너스 3과 x가 5다. 이 말이에요.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에 한번 풀어볼게요. 쌤이 어떤 수보다 크다 그랬잖아요. 그럼 어떻게? 작작 큰이라고 했죠. 그죠? 자, 작작 큰이. 얘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작작 큰이니까 2x-1이 뭐 잡고? 마이너스 3을 잡고. 그 다음에 2x-1이 3보다는 커요. 고로 2x가 쭉 넘어갔더니 마이너스 뭐보다? 2보다 작다. 즉 x가 작다 뭐보다? 마이너스 1보다 작다. 또 얘 같은 경우는 2x가 4보다 크다. x 이퀄 뭐다? 2보다 크다. 답이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그죠? 그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11번입니다.
자, 얘를 만족하는 점수들의 합을 구하죠. 자, 정수합인데요. 그럼 어떻게 하는 겁니까? 얘 같은 경우는 x라고 할게요. 미지수가 아니다. 자연수들이 이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미지수이다. 얘를 내가 마음대로 작자 큰큰 할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죠? 그럼 그럴 땐 어떻게 하냐? 자, 모든 절대값의 정의는 뭐다? 양보다 큰지 작은지 범위를 나누는 겁니다. 그러면은 범위를 나누는 애가 어떻게? 첫 번째 x가 3보다 크거나 같을 때, 두 번째 x가 3보다 작을 때 이렇게 두 가지 범위를 나눠서요 문제를 푸는데요. 3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얘가 양수가 나오기 때문에 문제가 이렇게 풀립니다. 2x 이렇게 나오죠. 됐습니까? 그럼 그로 그 다음에 결론적으로 뭐가 나옵니까? x가 작다 모두 이쁘다. 그럼 이게 끝이냐? 아니다. 왜? 왜 이게 끝이 아니냐? 제일 처음에 절대값 부등식은 무조건 뭐 해야 돼요? 범위를 나눴으면 그 범위 안에서만 답을 내야 됩니다. 그럼 답을 이렇게 적는 게 아니라 뭐라고 적어야 돼요? x는 6보다 작은데 사실은 3보다는 큰 놈이에요. 맞죠? 이렇게 꼭 적어요. 두 번째, x가 3보다 작을 때다. 그럼 3보다 작을 때는 어떻게 하냐? 음수가 나오겠죠.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6인데 플러스 6 나올 거고, 자, 넘어가면 3x가 큽니다. 6보다. 그래서 x가 결국 뭐보다 크다? 2보다 크다 이 말이에요. 근데 2보다 크다고 해서 끝이 나는 게 아니고 또 답은 어떻게 적어야 돼요? 2보다는 크나? 사실은 뭐랄까? 3보다는 작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이 두 범위를 가만히 봤더니 어떻게 해요? 뭐 할 수 있어요? 합체할 수 있단 말이에요. 3보다 작다 해서 바로 뭐가 이어지잖아요. 3보다 크다 같다. 두 개를 합체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2에 요래 나오겠죠. 그래서 여기 들어있는 점수는 뭐? 2, 3, 4, 5, 6 2부터 6까지 다 더했더니 20이 나오네. 빨리빨리 계산되죠. 그죠? 자, 이렇게 결론이 나온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13번 한번 풀어보고 1차 부등식은 일단 마무리 지읍시다. 얘의 해가 뭐냐면 A에서 B 사이일 때 여기 두 개 꼭 한번 보관합니다. 자, 별 내용은 없어요. 어떻게 하면 돼요? 여러분 뭐만 기억해 주면 돼요. 아, 절대값에 제곱이 있는 것은 절대값과 똑같구나. 절대값이 아니라 근호죠. 자, 얘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루트 x 마이너스 1의 제곱이 되는데, 이 제곱이 되는 놈들은 뭐랑 똑같다? 절대값 x 마이너스 1이랑 똑같다. 쌤, 왜 절대값이 두 개 나오면 어떡하죠? 앞에서 배웠습니다. 1차 방정식 할 때 절대값 방정식 풀었습니다. 이렇게 나올 때 쌤 범위를 몇 개로 나누라고 그랬다? 3개로 나누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무슨 어떻게 수직선으로 이렇게 범위를 나누라고 그랬다. 첫 번째 범위 뭐? x가 마이너스 2보다 작을 때. 두 번째 범위 뭐? x가 마이너스 2와 1 사이일 때. 세 번째 범위 뭐? x가 1보다 클 때. 이렇게 범위를 나누라고 그랬다. 그럼 얘네들 이렇게 범위를 나눈다면 어떻게 합니까? 마이너스 2가 작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에요? 둘 다 음수라는 얘기죠. 둘 다 음수. 둘 다 음수 마이너스 2x 작다. 어떻게? 마이너스 1 넘어가서 6. 그럼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x가 뭐보다 크다? 마이너스 3보다 크다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뒤에 뭐? 범위 이게 들어가지고 이게 최종 범위가 되고, 얘 같은 경우는 얘는 음수 나오고 얘는 양수 나오고, 그죠? x-1은 음수 나오고 x 플러스 2는 양수가 나오고, 그럼 얘가 음수 나온답니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마이너스 x 플러스 1 나올 거고, 얘는 양수 나온답니다. 그대로 나올 거고, 5가 작답니다.
말이 돼요, 안 돼요? 말이 안 돼요. 3이 5보다 작으면 당연히 말이 되는 거죠. 그러면 x에 내가 뭘 넣든 간에 항상 이게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럼 이 범위에서는 항상 뭐란 얘기예요? 다 성립한다는 얘기죠. 항상 성립한다는 얘기죠. 어떻게? 이 범위 안에서는. 그럼 이 범위 안에서의 답은 그냥 이 범위가 나온다 이 말이에요. 이게 답이다 이 말이에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last 요거 1보다 크다라고 했는데 1보다 크다라고 했는데 어떻게 돼요? 그럼 다양수죠. 자 2x 자 플러스 1 넘어가서 4 x가 너무 작아 이거가 작아. 그럼 결론적으로 얘는 결국 또 어떻게 되는가? 그럼 뭐가 붙어요? 이게 붙겠죠. 그럼 총 몇 가지가 나옵니까? 범위가 하나, 둘, 세 가지 범위가 나오는데 지금 이 범위들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아, 합체가 가능한 애들이네요. 마이너스 2에서 마이너스 2로 1에서 1로 합체가 가능하죠. 그럼 얘 다 합하면 결국 범위가 어떻게 나옵니까? 마이너스 3에서 2 이렇게 나옵니다. 됐죠? 얘가 A이고 얘가 B이므로 A, B는 마이너스 6이 나온다 이 말이에요. 그런 의미입니다. 알겠죠? 오케이. 그러면 2차 부등식으로 넘어갑니다. 자, 2차 부등식인데요. 2차 부등식은 여기 지금 1, 2, 3, 4, 5, 6 나와 있는 거 말고 내가 지금부터 적어주는 내용을 다들 새로 답을 다 적어. 알았어? 그렇게 하는 겁니다. 알죠? 연립 2차 부등식 밑에 칸 적는 거 별로 없으니까 여기다 그래프 더 그려도 됩니다. 알겠죠? 난 연립 2차 부등식 설명 많이 안 할 거거든요. 자, 봅시다. 2차 부등식에서 그럼 우리한테 원하는 게 뭐냐? 10 나에도 똑같은 내용이 분명히 또 나옵니다. 지금 배운 내용이 똑같은 게 또 나와요. 자, 그럼 처음부터 쌤이 뭘로 가르쳐 줄 거냐면 여러분께 그래프로 가르쳐 줄 겁니다. 그럼 10 나에서도 똑같이 그래프로 가르쳐 줄 겁니다. 10 가랑 나랑 똑같이 가르쳐 줄 겁니다. 기억하세요. 첫 번째. 자, 2차 부등식에서 첫 번째. 여기라는 식이 있습니다. 이 식을 쌤이 fx를 줄게요. 자, fx라는 식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fx가 근을 여러 가지를 가질 거 아닙니까? 그죠? 두 실근을 가질 수도 있고 중근을 가질 수도 있고 허근을 가질 수도 있죠. 그죠? 자, 그러면 일단 내가 한 가지 경우만 a가 양수인 경우만 해볼게요. 자, a가 양수라면 아래로 볼록한 그래프가 되겠죠. 그죠? 아래로 볼록한 그래프인데 첫 번째. 자, 이 두 실근은 서로 다른 두 실근입니다. 자, 두 실근을 가질 때 이 식이 이런 경우들이 있겠죠.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식이 이런 경우가 나올 거 아닙니까? 그죠? 자, 근데 쌤이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게요. 자, 두 실근을 갖는다면 이렇게 생겼겠죠? 여기가 알파, 여기가 베타라고. 됐습니까? 자, 그러면 잘 봐야 돼요. 항상 얘기했지만 방정식도 그렇고 부등식도 그렇고 방정식, 부등식에서 나오는 이 0은 뭐냐? 의미가 X축이거든요. 됐어요?
그럼 이게 의미가 뭐예요? 이 식이 x축보다 크거나 같은 부분이 어딥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이 식이 x축보다 크거나 같은 부분은 여기요, 여기요. 그죠? 알파보다 어떤 부분인데요? 작은 부분이고요. 베타보다 어떤 부분이에요? 큰 부분이죠. 그래서 이때까지 쌤들이 다 작작큰큰 해왔던 거예요. 됐습니까? 그럼 얘는 답이 뭐가 된다? 알파에서 알파보다는 뭐하고? 작거나 같고 베타보다는 크거나 같다. 이렇게 답이 나오는 거죠. 마찬가지 0보다 크다 해서 는이 빠졌으니까 그냥 는만 빼면 되고 우리도 됐습니까? 는이 빼면 되니까 이런 식으로 답이 나올 거예요. 하지만 0보다 작을 때는 어딥니까? 그러면 x축보다 밑을 얘기하는 거예요. 밑에 x축보다 작을 때 범위는 어떻게 됩니까? x축보다 작을 때 범위는 여기서 여기까지잖아요. 즉 뭐랑 뭐 사이가 되는 거예요? 알파와 베타 사이. 그래서 사이값이라고 하는 겁니다. 됐습니까? x축보다 작으니까. 얘는 어떻게 하면 돼요? 그냥 어떻게 는만 붙여주면 되죠. 이게 지금 뭐예요? 두 실근을 가질 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요거를 다 책에다 여러분이 적어놓으라면 그래프까지 다. 됐죠? 얘부터 처음부터 다 끝까지 다 적어보세요. 마찬가지 이번에는 뭘 가질 거냐면은 두 실근이 아니라 중근을 가지면 돼요. 중근도 근이 하나가 있죠. 이때는 내 근을 그러면 알파라고 해요. 그럼 얘는 어떻게 생긴 거예요? 생각해 봅시다. 그래프 한번 그려볼게요. 자, 이렇게 알파라는 건 하나만 가지는 놈이 중근을 가진다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이것도 경우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경우도 있겠죠. 그러면 얘도 한번 같이 살펴볼게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을 하는 거지 하나하나 다 해보라고 써주는 게 아니에요. 내가 왜 이렇게 그림 그려주고 있는데 이해하란 말이에요. 0보다 크거나 같아요. x축보다 어떻게 해요? 크거나 같은 부분은 도대체 범위가 어떻게 됩니까? x축보다 크거나 같은 부분을 색칠하는 한번 해보니까 이 축도 포함이 되겠죠? 그죠? 그러면 이 범위에서 이 그래프는 모두 포함이 돼야 안 돼요? 모두 포함이 되죠. 그 말은 뭐다? 모두 성립한다는 얘기예요. 모두 성립한다는 건 결국 그게 뭐라는 얘기예요? 모든 실수라는 거죠. 이 범위 안에 어떻게? 이 식이 어떻게 꼭 쌓여져 있다 이 말이에요. 안에 들어가 있다 이 말이지. 품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죠? 0보다 크다라고 했을 때는 분명히 이 범위가 맞지만 뭐가 빠져요? x축이 빠지겠죠? 범위에서. x축이 빠지니까 결국 누구는 안 돼요? 누구는 빼야 돼요? 이 모든 것 중에서 누군 빠지게 됩니까? 알파는 빠지게 되죠. 그죠? 알파가 x축 위의 점이니까요. x축을 빠지면 알파도 빠질 거 아니에요? 됐어요? 그럼 얘는 어떻게 적어야 돼요? x는 알파를 제외한 모든 실수. 이게 답이라고.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0보다 작다라고 했어요. 이 x축보다 어떻게 해요? 작다 그랬는데 x축보다 이 밑에 뭐가 범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래프랑 걸리는 게 하나도 없죠. 그럴 때는 근이 없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0보다 작거나 같다. 우리 이제 슬 감이 오는 사람 맞출 거예요. 답이 뭘까요? 못 맞추네요 아직까지. 자, x축보다 작은 부분엔 분명히 아무것도 없지만 여기 보니까 는이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럼 x축과 겹치는 건 하나가 있습니다. 누가 있어요? 알파가 있죠. 얘는 답이 알파라 이 말입니다. 그것도 기억하시고. 이게 중근일 때 경우입니다. 모르겠으면 몇 번이고 계속 반복해서 보세요. 알겠어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 허그는 말 그대로 근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어떻게 생긴 거예요? 붕 떠있죠? 얘도 마찬가지로
어떤 2차 식이 이런 경우들이 있을 건데요. 살펴봅시다. 첫 번째, 0보다 크거나 같다. 색칠해볼까요? x축보다 크거나 같은 부분을 색칠했더니 그래프가 포함이 된다 안 된다? 포함이 되죠? 그럼 답이 모든 실수. 자, 0보다 크다 색칠했는데 그래프 포함되죠? 얘도 모든 실수. 세 번째, x축보다 작답니다. 0보다 작대요. 0보다 작대요. 밑에 있어요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근이 없단 말이죠. 얘도 마찬가지. 는이 있긴 하지만 얘도 x축에 걸리는 게 없기 때문에 얘도 답이 한 개도 없다 이 말이에요. 자, 기억합니다. 뭐라고요? 그래프랑 걸리는 게 완벽하게 그래프를 이렇게 품고 있으면 그죠? 모든 실수가 되는 거고. 됐습니까? 한 개도 없으면은 집합이 답이 없는 거고. 얘 같은 경우에는 뭐예요? 그래프를 다 포함하고 있으면 모든 실근이지만, 모든 실수지만 다 품지 못하면 이런 식으로라도 표현을 해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런 부분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또 헷갈려 하는데 얘는 판별식 0보다 크죠? 얘는 판별식 0이죠? 그죠? 얘는 판별식 0보다 작아요. 맞습니까? 그거 기억하세요. 그게 무슨 말이다? 가끔씩 이래요. X축보다 위에 있다고 해서 판별식도 0보다 크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정신줄을 놓지 않고서는 그런 말 하면 안 됩니다. 허근을 가진다는 거는 판별식 0보다 작다는 얘기죠. 그래야지 그래프가 붕 뜬다 이 말이에요. 이 부분 자꾸 생각하세요.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만 더 설명을 하면 중복되는 게 있어요. 누구랑 누가? 중근이랑 허근이. 자,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중근도 모든 실수고 허근도 모든 실수입니다. 됐어요? 그럼 문제에서 0보다 크거나 같다가 성립하는 조건은 이렇게 하면 답을 뭐라고 적어야겠어요? 0보다 작다만 하는 게 아니라 답을 이런 식으로 해야지 맞는 겁니다. 그죠? 왜? 중근도 되고 허근도 되니까. 판별식이 허근이랑 중근 구하는 건 둘 다 나와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구해야 됩니다. 는이 있을 때는. 됐습니까? 는이 있을 때는 기억합니다. 판별식에도 는을 넣는다. 됐습니까? 하지만 는이 없을 때는 판별식에 는을 넣지 않는다. 됐습니까? 그것만 기억을 하십시오. 그리고 연립 2차 부등식은 여기 이마트하게 조그맣게 설명을 할 건 넘어갈 거예요. 왜? 칸이 이렇게 만들었어요. 미안하다. 잘못 만들었다. 자, 여기 연립 2차 부등식 어떻게 하는 거냐. 요런 게 연립 2차 부등식이에요. 식이 이렇게 3개 나와있어. 우리 어떻게 풀더라? fx 따로 gx랑 hx 따로 이렇게 문제 풀죠? 그죠? 그래서 우리 뭐 구하는 거예요 지금? 이 두 개의 범위를 다 구해서 공통 범위, 즉 교집합을 구하면 연립 2차 부등식은 다 풀이가 끝이 납니다. 우리가 집중할 것보다 내가 지금 앞에서 가르쳤을 때 요 내용들을 집중을 해라. 자, 그러면 일단 바로 문제를 또 풀어봅니다. 자, 15번 쉬운 거. 일단 있잖아요. 거슬리면은 다 어떻게 해요? 없애버려요. 무슨 말이다? 마이너스 거슬리잖아요. 맨 앞에. 거슬리는 거 어떻게 해야 돼요? 마이너스를 다 어떻게 해? 다 정리를 해라. 그럼 어떻게 해요? 2x 제곱 플러스 5x 마이너스 3이 0보다 크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하죠? 2, 1, 1, 3 풀마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죠.
결국 근이 뭐랑 뭐가 나오는 거지? 2분의 1과 마이너스 3이 나오죠. 쌤이 0보다 클 때는 어떻게 하라 했어요? 작자 큰 큰이라고 했죠. 그럼 결국 답이 x가 마이너스 3보다 작은데 x가 뭐보다 크다? 2분의 1보다는 크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고요. 17번 보세요. 약간의 가벼운 트릭을 좀 숨겨놨죠. A, B의 합을 구하시오. 어떤 트릭이 숨겨져 있다. 바로 뭡니까? 어떻게 해요? 분명히 쌤 0보다 작을 때는 어떻게 하라 그랬는데요? 0보다 작을 때는 사이값이라면서요. 근데 지금 답을 보니까 사이값이 아니라 작자 큰 큰이 나왔는데요. 그러면 작자 큰 큰이 나왔다는 얘기는 무슨 말입니까? 대충 눈치 까야지. 얘가 음수라서 부등호가 바뀌었다는 얘기죠. 0보다 작다가 아니라 크다로 바뀌었다는 얘기죠. A가 음수란 얘기예요. 자, 어쨌든 간에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을 얘기하는 거예요? 2랑 3이랑 둘 다 누구의 근이다? 이놈의 근이다. 됐습니까? 2도 그렇고 3도 그렇고 둘 다 어떻게? 일단은 저기다 집어넣으면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0이 된다는 얘기. 됐습니까? 자, 그러면은 별 내용이 없죠. 어떻게 해요? 2 대입하고 3 대입하고 됐어요? 그래서 둘 다 뭐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0이 나오는데 다만 한 가지만 기억할 것은 A가 뭐라는 거 음수가 꼭 나와야 된다는 거. 됐습니까? 한번 더 해봅시다. 자, 일단 해가 이 식의 해가 일단은 뭐예요? 부등호나 이것저것 떠나서 2랑 3이 나온다 이 말이에요. 됐습니다. 그럼 2 대입하면 뭐 됩니까? 근이니까 0이 나오겠죠. 그죠? 3 대입하면 뭐 나옵니까? 이렇게 나오겠죠. 그죠? 정리를 하면 어떡할 것 같아요? 밑에 식에서 위에 식을 빼면 편하겠죠. 빼버리면 어떻게 된다? 5a는 마이너스 15 빼기 10 하면 마이너스 5a 값이 마이너스 1이 나오네. 그죠? 우리가 알고 있던 음수가 나오네요. 마이너스 1이 나오고요. 마이너스 1을 대입을 하면 넘어가면 뭐 나옵니까? b 값이 자, 마이너스 1 되면 얘가 마이너스 4가 될 거고, 그죠? 넘어가면 마이너스 6이 되겠죠? 그죠? 자, 이렇게 정리가 된다. A 더하기 B는 값이 얼마다? 마이너스 7이다. 이렇게 푸는 거고요. 그 다음에 쌤이 귀찮더라도 꼭 해줄 거예요, 여러분. 지금 문제. 자, 18번 다 풀어줄 거고, 네 문제 있는 거. 19번 다 풀어줄 거예요. 어쩔 수 없습니다. 쌤은 농땡이 피우잖아요. 여러분. 힘들어도 할 겁니다. 이렇게 1번에 이제 바로바로 눈치를 까야 돼요. 이거 보고. 한 번에 이 문제 옛날에 풀다가 못 풀겠다고 어렵다고 운 적이 있어요. 누가? 학생이. 진심이. 오케이. 얘 같은 경우는 어떻게 풀리죠? 이 말이죠. 이게 무슨 말인데요? x-1 제곱은 그래프 이렇게 돼요. 2죠, 그죠? 0보다 크거나 같다 했을 때 색칠 다 x 포함해야 포함하죠? 그러면 뭐예요? 그래프를 품고 있죠? 그죠? 그래프를 푸는 부등식이에요. 그죠? 그러면 어떻게 된다? 모든 실수가 되겠지. 됐어요? 마찬가지. 자, x제곱 플러스 8x 플러스 16.
16 x 플러스 4의 제곱이 0보다 크다. 결국 얘도 그래프 어떻게 그려야 돼? 얘 마이너스 4일까요? x축보다 크긴 큰데요. x축 포함해요, 안 해요? 안 하면 누구만 큰이 돼? 얘 빼고 다 큰이 되는 거죠. 그럼 답은 어떻게 적습니까? x 이퀄 마이너스 4가 아닌 모든 실수다. 이렇게 적으면 돼요. 됐죠? 그런 식으로 기억을 하면 되고. 이쪽에다 계속 풉니다. 이어서. 자, 0보다 작다. 뭐 어떻게 된다? 예, 인수분하면 이렇게 되는데 0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했잖아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근이 3분의 1인데 0보다 작은 부분은 밑에 있고요. 그죠? 근이 없죠? 하지만 뭐가 있어요? 0보다 같은 부분이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럼 결국 누구 하나 걸려요. 3분의 1이 딱 걸렸다 이 말이에요. 그럼 걔가 근이 됐다. 얘 근은 3분의 1이다 이 말이죠. 이해가 조금씩 되죠? 그죠? 그 다음에 넘버 5. 쌤 마이너스 붙었어요. 자, 마이너스 붙었어요. 어떻게 해요? 없애줘요. 없애주면 구도 꼭 바꾸세요. 이렇게 되겠죠? 결론적으로 근이 어디야? 2분의 1인데 0보다 작다는 얘기는 x축을 포함하지 않고 밑부분. 그래프는 걸리는 게 있다 없다? 하나도 없다. 얘는 답이 이거보다 공식합이 되는 거네. 어떻게 하는지 알겠죠? 그죠? 요런 식으로 여러분이 계산을 하면 매우 빨리 똑같은 내용을 심라에서도 똑같이 잘 풀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19번인데요. 19번도 마찬가지. 여러분을 위해서 다 풀어줄 겁니다. 자, 19번. 인수돼요. 중근인가요? 판별식 써놓을까요? 허근인지. 자, D는 4-12 허근인가 보네요. 자, 편의상 지금부터 판별식 안 씁니다. 왜냐면 1, 2, 3, 4번 전부 다 허근 가지입니다. 다 그래프가 어떻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어요. 됐죠? 이렇게 생겼는데 0보다 크대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0보다 크대요. 무슨 말이에요? 그래프 품어요, 안 품어요? 그러면 답이 모든 실수다. 됐죠? 두 번째. 이번에도 다 허근이니까 바로 할게요. 허근인데요. 0보다 크거나 같대요. 그래프 품고 있죠? 모든 실수. 너무 쉽다, 그지? 3번. 3번도 허근인데요. 뭔가 허근이겠죠. 허근인데요. 0보다 작대요. 그래프 품어요, 안 품어요? 안 품죠, 공집합. 이제 빨리빨리 할 수 있겠죠? 네 번째요. 허근인데요. 허근인데요. 0보다 작거나 같대요. X 포함하네요. 그래도 안 품죠, 아무것도. 걸리는 것도 없고요. 그죠? 그래도 공집합. 자, 요거만 똑바로 이해하면 오늘 진짜 여러분 붙자. 자, 그다음에 계속 약간 응용된 거 풀어볼게요. 20번입니다.
저기 보이는 저 식의 근이 단 한 개라고 했어요. 그때 저 식의 해는 뭘까요? 여기서 제일 처음에 여러분 함정 해를 구하라고 했지 K값 구하라고 안 했습니다. 가끔씩 이런 문제 나오면 K값만 구하고 다 했다고 넘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여기는 해를 구하는 겁니다. K값 구하는 게 그럼 여기서 또 이런 생각 K값 그럼 안 구하고 어떻게 구해? 그 말이 아니라 K값을 구하긴 구하는데 거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X값까지 구해야지 답이 나온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일단 여기서 의미를 해볼까? 0보다 작거나 같다 그랬죠. 그럼 일단 그래프가 허근인지 실근인지 중근인지 모르니까 이 범위부터 한번 그려볼게요. 0보다 작거나 같은 부분은 X축을 포함하는 밑부분이에요. X축을 포함하는 밑에 있는 부분인데 이 범위에 얘네의 금이 단 한 개만 있으려면 결국 그래프가 어떻게 생겨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 있어요? 근 한 개인가요? 결론 무슨 말이에요? 결국 중근 가질 때래요. 중근을 가지면 단 하나의 해가 나옵니다. 이게 무슨 말이다? 중근을 가진다 이 말이야. 그럼 결론 중근 가지니까 우리 뭐 쓰면 돼요? 판별식이 0보다 0과 같다 이렇게 쓰면 되겠죠. 결국 판별식 이 말이 되는 거죠. K제곱 마이너스 16K 마이너스 4K 마이너스 20K 플러스 60. 자, 빨리 해볼까요? 예, 16과 4로 되겠죠. 그럼 K 값이 16일 수도 있고 K 값이 4일 수도 있는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예요. 근을 구했단 말이야. 이 끝나는 게 아니란 말이지. K 값이 16일 때는 이렇게 나오죠? 위에 근이 뭐예요? 마이너스 4겠죠, 그죠? x 플러스 4의 제곱이니까 k가 4일 때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얘는 뭐예요? x 마이너스 2의 제곱이죠? x 이꼴 2겠죠?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된다. 자, 그 다음에 연립 부등식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그죠? 연립 부등식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문제도 얼마 안 풀 거야. 두 문제 풀고 땡 칠 겁니다. 자, 첫 번째 문제 이런 문제 있어요. 24번. 먼저 위에 문제 범위 어떻게 돼요? 0보다 크다 그랬잖아요. 그죠? 0보다 큰데요. 0보다 큰데요. 그럼 내가 뭐라 했어요? 0보다 클 때는 답이 어떻게 나온다? 작자 큰 큰이라 그랬죠? 그럼 뭐예요? 이렇게 나올 거란 말이에요. 0보다 작고 4보다 크다. 자,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는 어떻게 나와요? 얘가 첫 번째 경우의 범위고 얘 같은 경우에는 x-1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1을 인수면 되고 0보다 작거나 같다 그랬으니까 사이값이 나오겠죠. 어떤 사이값? 누구랑 누구? 마이너스 1에서 나오겠죠. 그죠? 일직선상으로 봤을 때 마이너스 1에서부터 얘는 뭐예요? 2까지 가는 거고 그 다음에 얘는 0보다 뭐하고? 작고 그 다음에 얘는 4보다 크니까요. 결국 여기서 만족하는 범위는 뭐밖에 없다. 딱 뭐라 적는다? 마이너스 1에서 x가 0보다 작다가 답이 된다. 그래서 곧 1번이 답이 된다 이 말이고요.
26번에 이거에 대해서 두 개를 합했더니0보다 작다라고 나왔고 뭐가 이게 조건이었나? 상수 A, B 합을 구하시오. 그렇죠. 잘 봐요. A 합 B와 A 교 B를 먼저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자, A 합 B와 A 교 B를 먼저 한번 설명을 해봅니다. 자, 그러면 A 합 B의 범위가 지금 어떻게 돼요? X 플러스 4 x 마이너스 3이 0보다 작다니까 뭐랑 뭐 사이? 마이너스 4와 3 사이. 그죠? 그 다음에 A 교 B를 봤더니 뭐 어떻게 됐어요? x 플러스 2랑 x 마이너스 1이 0보다 작다니까 뭐랑 뭐 사이? 마이너스 2와 1 사이. 그럼 이 두 개를 한번 어떻게 표현해봤더니 수직선에 표현을 해봤더니 교집합 합집합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교집합과 합집합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근데 A를 또 살펴봤더니 A는 이렇게 나오죠? 그죠? 그럼 결론이 뭔데요? A는 뭐에서 뭐 사이인데요? 마이너스 4에서 1사이라는 얘기잖아요. 그게 무슨 말이다? A의 범위가 여기까지가 A의 범위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여러분이 상식적으로다가 생각을 했을 때 뭘 할 수 있죠? 얘가 A면 B는 2개다. 마이너스 2에서 3이겠다. 왜? 그렇게 해야지 교집합이 마이너스 2에서 1까지가 나올 거고 합집합이 마이너스 4에서 3까지가 나오겠죠? 그래. 그래서 B 값은 뭐다? B는 뭐 하는 놈이다? 뭘 가지고 있다? 이놈을 근으로 가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얘가 지금 0보다 작다 이 말이지. 그래서 마이너스 2와 3을 근으로 갖고 있다는 표현을 할 수 있다. 얘를 전개를 하면 이므로 결국 A 값, B 값이 된다 뭐가 된대요? 이렇게 되는 거죠. 두 개를 어떻게 한다? 더하자 이 말이죠. 두 개를 더하면 A 플러스 B가 뭐가 나와요? 마이너스 7이 나오죠. 됐습니까? 이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자, 그럼 2차 부등식 우리 다 오늘도 이거 상까지만 찍을 건데요. 그죠? 근데 2차 부등식 상편은 여기서 끝나고요. 하편은 그렇게 어렵지요. 네. 하편도 여러분 조금 어려울 거니까 여러분 이 부분이랑 연관된 부분도 있고요. 아까 했던 그 모든 실수를 가지니 뭐 그거 있죠. 그래프 그려서 했던 거 그죠? 그래프 그려서 했던 그 부분이 또 나올 겁니다. 또 나올 거고 또 이번에 새로 나온 게 또 뭐가 나올 거냐면 산술기하라는 게 나옵니다. 코시 슈바르츠라는 놈들도 나옵니다. 그죠? 근데 그 놈들이 마지막에 나올 테니까 조금 예습을 했으면 좋겠네요. 자, 일단 그러면은 상편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